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은 이평 작가님의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따뜻함과 사랑,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등 수많은 감정들을 느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받은 사랑보다 받은 상처가 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그 여운이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준 그 누군가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내야 할지,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심하기도 하죠.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상처로 힘들 때 어떻게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작가님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 없다. 사람에게 끊임없이 실망만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무얼 바라기보다는 미리 짐작하는 습관부터 갖게 된다. 이를테면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걔가 또 그런 짓을 저질렀더라 정도. 더 이상 힘든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아무리 소중했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기란 나다워지는 것만큼 어려운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방향이 얼추 비슷하고 언어의 농도, 깊이가 같은 사람을 만나기라 막역한 직이라든가 한 배에서 나온 혈육조차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 가장 무심한 사람으로 살아보려는 찰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신세 한탄을 마구 늘어놓은 내용이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구제를 말랬다는 속담 어디 하나 틀린 건 없다면서 말이다.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 무슨 사정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감정을 배제한 채 그런 말을 건넸던 것 같다. 너의 심정에 동감하는 바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괴로움이 어디 이것 하나뿐일까? 혼자 끙끙 앓으며 모든 걸 감내하려고 하지 말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고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자. 그저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에 내 생각을 맡기는 것.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의 촉을 세우도록 하자. 그렇게 필요할 때만 알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 사람에 대해 30리 이상 앞질러 생각하지 않는 것. 타인의 언행을 무던히 넘기고 신경 쓰지 않는 것.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일지 모르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뒷받침하고자 종종 쓰는 혼잣말 내지 화법을 제시한다. 그랬구나. 알게 뭐람? 최대한 영혼 없이 말하는 것이 포인트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감춰진 의도를 찾지 않는다. 10사람이 있다면 10개의 세계가 있다 여기면서 되도록 세계관 충돌을 피한다. 다음은 어쩌라고. 그건 내 사정이고. 최대한 싸가지 없이 굴어야 한다. 남일에 간섭하지도 그렇다고 충고하지도 않는 태도를 견지한다. 저주를 퍼붓는 행위조차 스스로를 지옥으로 내모는 거란 사실을 알면서 말이다. 스스로의 정신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남들은 생각보다 내게 관심 없다. 나도 관심 없다. 눈치 그만 보고 나를 진정 사랑하자.
알고도 당해야 했던 날, 모욕으로부터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대학생 때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동네 호프집이라 그런지 아버지 뻘로 추정되는 손님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끔 그들은 알바생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그때가 14년도였으니까 팁만 좀 얹어주면 이 정도쯤 서비스 아니겠나. 아직 그런 인식이 남아있었다. 물론 지역이나 가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나는 이 담배 심부름이 싫었다. 시급의 몇 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모욕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왜일까? 우선 말투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여, 거기 돈일 세 갑만 사와봐. 남은 돈은 내 담배 카페. 이를 거절하면 사장한테도 밉보일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 이 공간에서 제일 을은 아르바이트생인 것이고 그 중에서도 바닥은 막내인 나. 위치를 새삼 느끼고 나니 우울함이 밀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짓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하던 일은 잠시 제쳐두고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총알같이 다녀왔다. 손님은 내게 칭찬을 해주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일 잘하는 젊은이라면서 말이다. 팁으로 받은 돈을 면상을 향해 내던져도 아무렇지 않을 언사였지만 감사합니다. 인사 후 벨소리가 가리키는 테이블로 움직이기 바빴다. 웃기는 사실은 나중에 팁으로 받은 몇만 원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마치 영웅담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돈의 노예,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 입장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춘 것 없는 내가 챙겨야 할 것이 생존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자존감을 온전히 지키기엔 여전히 가난했다. 다만 의지는 끝끝내 부여잡고 있었던 것 같다. 무조건 버텨내자. 장담하건대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그러니 조금만 참자. 나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우선적으로 집중할지 마음 굳혔다. 이후로 지금 이 순간을 일종의 성장기로 생각했던 것 같다. 틈 사이로 빛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고 자주적인 삶에서 희망찬 삶으로 바뀌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어 공부한 결과 전액 장학금을 탈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되었다. 에이브러햄 해롤드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위로 진입할 수 없다고 한다. 시작부터 우리 모두 자존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언젠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가능하지 않을까? 모든 청춘의 생을 응원한다. 끝까지 우린 살아남을 것이다. 끝으로 꽃의 언어 시리즈 우린 누군가의 봄이었으니까 수록글을 첨부한다. 장담하건대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아주 씩씩하게 말할 수 있어. 자신 있는 목소리로 너는 내가 원하는 바를 꼭 이루고 말 거야. 누군가는 너에게 존경을 표할 것이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질 거야. 자신감을 가져. 초심에 가까운 결의를 다시금 되새기자. 지금에 와서야 하는 이야기지만 일의 첫머리부터 성공할 기미가 보였어. 그럼에도 한 일에 꾸준히 공들여온 너는 성공이 아닌 대성공을 이루게 될지 몰라. 응원해. 나중에 또 힘들면 이야기하자. 행복해지는 3가지 방법. 한 번뿐인 인생이다. 마음이 원하는 만큼 행동하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일을 사랑하며
행복에 가까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자. 이 중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만큼 괜찮은 표현이 또 있을까? 틈틈이 행복을 느끼며 때론 그 행복을 배우고 기록하며 여행 다니듯 살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타인을 사랑하면서 아팠던 적은 많은 것 같은데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불행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다 얻은 건 마음의 병,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가듯 사랑에 달리는 무수한 조건과 강박뿐이다. 다시 나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보자. 여행도 가면서 말이다. 나 자신을 위한 예쁜 선물도 하면서 말이다. 그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새롭게 시작하자. 쌓아 올린 마음의 벽들을 청산하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스스로 아낌없이 사랑해주기.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 누리며 잃어버린 시간 되찾기. 세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 미니멀 라이프를 당장 실천하기. 이 3가지를 아우르는 것은 나 자신을 어여삐 여기며 무한한 애정을 쏟는 것이다.